안녕하세요. 수능 길잡이 미적분원의 박근영입니다. 수말리 길을 이동하는 철새인 기러기는 V자 형태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사진 보신 적 있나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왜 V자 형태로 날까요? 혼자 이렇게 나는 것보다 V자 형태로 날면 공기저항을 72%나 적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선두 기러기 있잖아요. 이 기러기는 공기저항을 가장 많이 받겠죠. 그리고 그때그때 방향도 틀어줘야 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사실 힘든 자리죠. 이 강의를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 선두에서 내 자신이 개념을 익혀야 하고 스스로 알아야 하는 그런 선두 자리일 겁니다. 하지만 수험생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러기들은 지금 뒤에서 이렇게 선두 자리를 향해서 깍깍 울어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소리가 바로 응원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비록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모님들, 또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같이 응원해 주고 있으니까 꼭 파이팅해서 힘이 들더라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거 있으면 수강 후기에 적어주세요. 선생님이 힘껏 이렇게 밀어주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내용을 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이겁니다. 자, 미분이에요. 미분. 드디어 이제 미분으로 들어갑니다. 미분이 중요하다, 적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왜 중요한가? 서두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에 사실 살고 있습니다. 태양도 떠서 지고요.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공기도 선생님 뺨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보이진 않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하늘의 구름도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식물들은 자라나고 동물들은 뛰고 걷고 날고 그리고 질병도 발생하고 확산되기도 합니다. 움직이는 것들, 우리 주위에 운동은 항상 있습니다. 생명 자체가 곧 운동이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사실 비슷한 거죠. 자, 이렇게 변화하는 우리 세상의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학이 동원됐는데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류가 무려 2000년 이상의 노력을 했습니다. 2000년 이상. 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나타나서 미분이라는 걸 발명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정적인 수학적인 도구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미분입니다. 자, 그러면 미분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자,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변화율에는 우리가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평균 변화율의 정의 두 가지와 순간 변화율의 두 가지,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자, 요거를 배울 겁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순간 변화율입니다. 그리고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에 이렇게 중간 과정으로서 이렇게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직선이 있어요. 직선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자, 우리가 이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좌표축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두 점을 이렇게 잡겠죠.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고, 만약에 Y는 fx라는 직선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FA가 되고 여기는 FB가 될 겁니다. 따라서 기울기는 어떻게 적을 수가 있죠? 기울기는 B-A에 FB-FA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직선에서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자 보십시오. 선생님이 지금 움직이는 것도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직선으로 아무리 움직인다고 해도 자세히 보면은 약간 미세하게 곡선일 거예요. 사실 그래서 움직임을 이해한다는 거는 곡선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곡선에서는 기울기를 계산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곡선에서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 곡선은 참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 곡선은 두 점, 자, A에서 B까지 이 곡선이 어떻게 어느 정도 기울어졌는지를 평균적으로 보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충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진다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은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두 점이 있죠? 아까 우리가 직선에서 했던 거와 똑같아요. x가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b-a죠? x 증가량. y는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fb에서 fa죠? fb에서 fa를 빼면 됩니다. 아하, 그러면 사실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용어 하나를 새롭게 정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각형 형태로 적은 거 있죠? 요거를 델타 x라고 읽고, 자, 요것도 델타 y라고 읽을 겁니다. 그리고 델타 x는 뭐냐? x의 증가량, x의 증가분, 즉 뭡니까? b에서 a를 빼면 되죠? b-a입니다. 자, 델타 y는 뭐가 될까요? fb에서 fa, y의 증가량. 그러면 fb에서 fa를 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x의 증가분이라 해서 정분이라고 얘기하고, 델타 y를 y의 정분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나면 방금 식을 다시 적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b-a는 이게 델타 x죠. x의 정분, 델타 x. 자, 이거는 뭡니까? y의 정분, 델타 y죠. 델타 y. 실제 델타 y는 fb-fa, fb-fa니까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평균 변화율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평균 변화율에 여기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보면 함수 fx가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자, 이 경우죠.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적는다? 우리 아까 했네요.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b-a의 fb-ab, 아까 했던 거죠. 자, 이렇게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식은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는 b를 다르게 쓸 수 있어요. a에서 델타 x만큼 증가했으니까 b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fb인데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넣으면 f에 a 플러스 델타 x라고 적어도 fb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을 델타 x라 보고 y의 증가량은 fb 대신에 fa 플러스 델타 x, f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뺀다라고도 적을 수 있겠죠. 자,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 변화율이 뭘 의미하는지 선생님 아까 설명하면서 다 이야기했는데, 그죠?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평균 변화율 뭡니까? 두 점, a점과 b점. a에서 b까지 변할 때 우리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했죠. 델타 x분의 델타 y. 따라서 뭐가 된다? 두 점 a점과 b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함수가 있고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자, 기억나죠? 3-1, 3에서 1까지, 그 다음에 f3에서 f1이라고 적으면 되고, 계산을 하면 2, 3을 여기 넣어주면 9-3이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넣어주면 1-1이네요. 그럼 0이 될 거니까 6이니까 나누면 3이 되겠네요. 평균 변화율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3의 의미가 뭡니까? 3의 의미가? 3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인데 두 점, 어떤 점입니까? x값이 1일 때니까 1,f1. 그 다음에 x가 3일 때 3,f3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의미를. 자, 다음 얘기입니다. 자, 역시 비슷해요. 함수가 있습니다. x 값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시오. 똑같이 하면 되죠. 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f2에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1. 계산을 하면 부모는 3이고 2를 넣어주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2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1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6, 이건 0이 될 거고 계산하면 5, 6,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이때 우리가 구하는 평균 변화율이 되고 마이너스 2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다? x 값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과 2, f2를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계속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함수가 역시 있어요. x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2일 때 상수 a의 값. 그러면 여기까지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1에서 3까지 변할 때 그러면 3-1의 f3-f1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변화율이죠. 근데 이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죠.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계산 f3 여기다 넣어주면 3을 넣어주면 9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1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리고 분모에는 2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한번 그대로 한번 다 적어볼게요. 3a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되고 2를 이쪽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계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a와 a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고 계산해주면 플러스 8이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4죠. 따라서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2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6. 우리가 구하는 상수 a 값은 6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평균 변화율의 정의 이것만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제 2번입니다. 역시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고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7일 때 a 값을 계산하라. 그럼 이제 아까와 똑같이 식을 세우면 되겠죠. 1에서 a까지 변하니까 a-1 fa-f1이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 될 거고 평균 변화율이 7이다 라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f1은 넣어주면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에 a-1은 7이다. 자, 계산을 해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a-1은 7이다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1은 1의 세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잖아요. 1은 1의 세제곱이라고 적으면 a-1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고 되죠. 자, 우리 이거 어떤 공식인지 기억나죠? 이거죠. 자, a-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이겁니다. 이거 그대로 쓴 거죠, 여기서. 자, 이거 분의 a-1이고, 자, 이게 7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약분하면 없어지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7이니까 7자 넘겨봅시다.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6이네요. 자, 인수분해합니다.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과 2인데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자, 문제는 자 이렇게 해결하면 이제 답은 구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거. 자, 여기서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 아니에요. 선생님 왜 같은 식이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a-1이 있고 a-1이 있고 a제곱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이꼴 만약에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없앴어요. 그러면 없애보면 a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사실 a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자, A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요거 없애기 전을 생각하면 여기다 1을 대입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분모가 0이 되니까. 여기는 1을 대입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1을 대입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여기는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 시기는 1을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 조건을 반드시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서 A가 1이 안 된다는 조건이 사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A가 1이 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A가 1이 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드시 약분시킬 때, 미지수를 약분시킬 때 분모에서는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자, 방금까지 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의 정의였죠. 정의.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균 변화율보다 훨씬 중요한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순간 변화율이 어떤 거냐? 자, 우선 한번 들어가 보죠. 예를 들면 이런 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컵. 자, 이 컵의 대충적인 기울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여기 점이 하나 있고 뭐 여기 바닥에 있는 점 이렇게 그어서 대충 이 컵은 이쪽 부분에서는 이런 직선이 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줘가지고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자, 근데 문제점이 있죠. 만약에 선생님이 점을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X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X축. 자, 그러면 X축과 평행하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X 정가량은 있는데 Y 정가량이 없으니까 기울기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컵의 기울기는 0입니다. 따라서 평평한 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죠.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두 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기울기가 계속 달라져요. 평균적인 기울기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느낌을 잡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왜곡한 정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곡선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곡선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 점들이 달라질 때마다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 보니까 이 상황마다 전부 다 기울기가 다 다르죠. 예를 들면 여기는 좀 평평할 거고, 그죠? 컵이. 이쪽은 뭐 대략 이런 쪽으로 갈 거고, 이쪽은 이런 쪽으로 갈 거고.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이 점과 아까 이 점이 있었죠. 이 점을 이쪽으로 이동시킬 겁니다. 즉 얘는 고정을 시키고, 자, 요거는 무브입니다.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고 여기는 움직일 거니까 변수를 X라고 해봅시다. 이 점이 움직여요. 이렇게. 어디로? A를 향해서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런 기울기를 가졌다가 그 다음은 이런 기울기, 그 다음은 이런 기울기, 더 가까이 갑니다. 이런 기울기를 가지겠죠. 점차 A로 가까이 갑니다. 자, 한번 이 점을 한번 확대를 한번 선생님이 시켜볼게요. 확대를 한번 시켜보면 계속 이 점으로 가까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 점이 있었죠. 이 점이 뭐였어요? X는 A였잖아요. 계속 가까이 가요. 계속 가까이 가면 결국 거의 이 점이 되겠죠. 이 점이.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죠?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이제 움직일 거니까 X가 되고 X가 A로 가까이 가면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 하겠다? X는 A에서 순간적인 변화율이죠.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다른 말로 미분 계수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자, 방금 했던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실제 어떻게 수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했던 것과 똑같아요. A점은 고정입니다. 자, B점은 move,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A가 여기 있죠. A가 우리는 원래 요거분의 요게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요.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런데 이 델타 X를 어떻게 보내겠다? 이 점이 움직이니까 A 플러스 델타 X인데 점점 줄어들죠. 델타 X가 점점 줄어드니까 델타 X를 뭘로 보낸 겁니까? 델타 X를 0으로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0으로 보내겠다.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델타 X분의 델타 Y는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잖아요. 그러면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적을 수도 있죠. 역시 델타 X를 0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뭐가 된다? 처음에는 이런 직선의 기울기, 처음에는 이런 직선의 기울기, 처음에는 이런 직선의 기울기, 나중에는 이런 직선, 즉 A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겠다?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 또는 뭐다? 변화율, 그 다음에 미분 계수라고 부르고 기호로 얘를 A에서 미분 계수 F'이라고 읽고 F'A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는 이 곡선에서 어떻게 보면 점마다의 기울어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 자, 그럼 방금 이제 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이제 방금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함수 fx가 x = a에서 순간 변화율 또는 즉 미분 계수를 어떻게 한다? f'a라고 쓰겠다. f'a는 뭐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델타 y를 어떻게 쓸 수 있다? fa 플러스 델타 x의 fa 요거 두 개를 뺀 걸로도 적을 수 있다. 그죠? 세 번째 식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델타 x 대신에 h라고 적은 것밖에 없어요. 델타 x 대신에 h. 이거는 델타 x 대신에 h라고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 a 플러스 h를 x라고 둔 겁니다. 그러면 h는 x 마이너스 a가 되죠. 자, 봅시다. 요거 대신에 뭘 넣는다? x. a 플러스 h 대신에 x. fa는 그대로 두고요. h 대신 뭘 넣는다? x 마이너스 a. h가 0으로 갑니다. h가 0으로 가면 x는 어디로 갑니까? a로 가죠. x는 a로 간다.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식은 이 식과 이 식입니다. 둘 다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수능에서 잘 나오고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도 정말 잘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계속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걸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결국 만약에 미분계수를 계산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분계수를 계산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F'A를 계산하라는 얘기고 F'A를 계산하란 말은 뭡니까? 극한을 계산하라는 거죠. 이 극한. 결국 극한 계산입니다. 이제 극한 계산으로 돼요. 그러면 극한이니까 얘가 존재할 때도 있고 F'A가 자 존재할 때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때 나눌 수 있잖아요. 존재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겠다? y는 fx가 x =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을 때는 x = a, y는 fx가 x =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선생님이 방금 했던 거를. fx는 x제곱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f'의 1을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두 가지 정의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정의 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1이니까 a 대신 1 들어갔으니까 1 들어가면 되죠.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그 다음 밑에는 h입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보죠. 계산을 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1 플러스 h의 제곱, x제곱이니까 빼기 1의 제곱입니다. 자, 요거는 합차 쓰면 두 개를 처음 더하면 2 플러스 h가 될 거고 빼면 h가 되니까 요렇게 약분되죠. 그럼 0으로 가면 2. 이제 두 번째입니다. 2 나왔으니까 똑같이 2로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리미트 이번에는 x가 1로 갈 때 x-1에 fx-f1이죠. 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f'1, x가 a가 1이죠. 1 넣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에 fx는 x제곱이었죠.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1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이고 x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x는 1로 갈 때 2. 자, 똑같이 나왔죠. 둘 다 정의로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게 어떤 의미인가 이미 우리가 하면서 아까 확대도 시켜보면서 얘기했었죠. x는 a에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자, 이거의 의미 어떻습니까? 고정이죠. a가 고정, b는 무브, 움직였었죠 우리가. 얘가 계속 움직이면서 처음에는 이런 기울기,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이런 기울기, 그 다음 이쪽이 되면 이런 기울기, 더 가까이 되면 이런 기울기. A로 가까이 가니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래서 답이 뭡니까? 곡선 Y는 fx 위에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 문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에서 미분계수 f'1을 계산하시오. 두 가지 정의가 있죠? 두 가지 정의. 자, 첫 번째 이 정의를 해볼까요? x가 1로 갈 때, 자, 지금 뭘 계산하냐? f'1을 계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x-1에 fx-f1. 자, 이 정의대로 그대로 해주면 x가 1로 갈 때 x-1에 fx는 x제곱 플러스 2x고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네요. 자, 위에 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수분해 되니까 요거 없어지니까 x가 1로 갈 때 답은 뭐다? 4.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다? f'1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이라고 쓰고,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1 플러스 h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1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2의 1 플러스 h 그 다음 마이너스 넣어주면 3이네요. 3.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죠? 1 플러스 h를 x라고 해볼까요? 라지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얘는 다시 x에다 뭘 넣어주면 됩니까? 1 플러스 h를 넣어주면 됩니다. 1 플러스 h를 선생님이 x라고 치환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1 플러스 h를 넣어주면 h가 0으로 갈 때 h에 1 플러스 h니까 h 플러스 4라고 하면 되겠죠. 1 플러스 h 넣었으니까 1 플러스 h 넣었으니까 h겠네요. 자, 없어지니까 h가 0으로 가니까 4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0이죠. 두 가지 방법 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분계수 f'은 1은 4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에서 미분계수를 계산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선생님은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걸로 f'1을 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2에 fx-f2가 될 거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에 그대로 넣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자, 2를 넣어볼까요? 8 마이너스 4네요. 그럼 4네요. 4.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뭘 넣으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뭘 넣으면 될까요? 2 한번 넣어볼까요? 2 넣으면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되죠. 따라서 우리 조립제법 쓰죠. 1 조심해야 됩니다. 세제곱이죠. 제곱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0.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마이너스 4. 자, 2를 넣었으니까 1. 내려오고 곱해서 합. 곱. 합이죠? 곱이죠?
이렇게.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자, x가 2로 갈 때 x-2에 x-2에 x제곱 2x 2가 되고 없어지죠? 자, 따라서 2로 가면 극한값 계산하면 4, 4, 2니까 답은 1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10의 의미는 뭡니까, 사실? 의미는 기하학적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2에서의 미분계수, 즉 2,f2에서의 이 함수 y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죠? 뭘 계산했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의미가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도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 곡선을 우리가 fx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y를 fx 이렇게 두면 뭘 계산하면 돼요? f 프라임 1입니까? 3입니까? 1이에요? 3이에요? 개념 한번 볼까요? 뭐였습니까? y는 fx에서 x 이퀄 a에서 즉 x 우리가 점 중에서도 점 순간 변화율은 자 보세요. 순간 변화율은 여러분 평균 변화율에서는 두 점을 알아야 됐죠. 두 점. 순간 변화율에서는 한 점만 알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뭐만 알면 됩니까? x좌표만 알면 돼요. x좌표만. 평균 변화율에서도 x좌표만 알면 됐죠. 나머지는 대입만 해보면 되니까 x좌표만 알면 됩니다. x가 a일 때 f'a는 요렇게 적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걸 이제 그대로 적어볼까요? 접선의 기울기는 뭡니까? f'1이죠. f'1. f'1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자, 뭐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방법 말고 h가 0으로 갈 때도 방법을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자, 됐고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그대로 fx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3이네요. 3 적고 x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잖아요. 자 요거 인수분해 되죠. 한 번 더 적어볼게요.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러면 없어지죠. 자 그리고 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인가요? 따라서 답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2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 위에 이 점에서 이렇게 안 주고 a,3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리고 a는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예요? f'a죠. a를 계산해야 되죠. f'a 자 이게 다 a가 됩니다. 그럼 이제 밑에 식이 바뀔 건데 a 값을 계산을 우선 할 수 있죠. 곡선 fx가 이거니까 a,3을 여기 대입을 한번 해보면 a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a는 3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쪽으로 다 넘겨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은 0이고 플러스 3이죠. 그러면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은 0이고 따라서 a는 1과 3인데 a가 2보다 작으니까 3은 안 되고 a가 1이네요. 그러니까 a가 사실 뭐였습니까? 1이었다는 거죠. 이게 1이었다는 거죠. 1.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흘러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x 좌표가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지금까지 이제 접선의 기울기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강의 속의 코너죠. 문제 해결력 업 미니 강의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양한 방법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할 거는 저번에 했던 형태와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또 한번 주목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합니다.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수학에서 다양한 방법 중에 형태에 주목하라, 꼴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예를 들면 우리 요거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h가 0으로 갈 때 h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뭡니까? f'a라고 배웠죠. 자, 형태에 주목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살펴보면 h와 h 같죠. 그리고 네모가 뭘로 가고 있습니까? 네모가 0으로 가고 있죠. 자, 이런 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AA가 있고 F'A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면 2H가 있으니까 이게 2H가 되거나 또는 얘가 2가 없어져서 H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되죠. 자, 근데 형태에 주목하는 거 플러스 F의 네모가 있을 때 이 네모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이 네모는 함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따라서 이 네모의 형태에 우선적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2H라면 자, 요걸 2H라고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2H 같죠? H 같듯이. 그리고 H가 0으로 가야 되는데 H가 0으로 가면 2H도 0으로 가죠. 그리고 AA 같죠? AA 같죠? 따라서 어떻게 적을 수 있다? 얘를 F'A라고 이제 적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없던 2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없던 2가 이렇게 2가 생겼잖아. 그럼 원래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해야 원래 처음 식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도 남아있으니까 F'A 곱하기 2가 될 거고 F'A는 2라고 했잖아요. 2 곱하기 2니까 4가 됩니다. 뭘 맞춰주라? 형태에 맞춰줄 때 함수가 있을 때 여기 안에 있는 형태를 우선적으로 맞춰줘라.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숫자로 쉽게 조절이 가능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거 이제 한번 해볼게요. 밑에 건 또 이런 형태네요. 이런 형태. 자, 살펴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에 fx-fa라는 꼴이 우리는 f'a라고 배웠죠. 자, 그리고 살펴보면 뭡니까? x, 여기도 x죠. 그리고 x가 어디로 갑니까? a로 가죠. x가 a로 갑니다. 0분의 0꼴이 되죠. 물론 위에도 0분의 0꼴이 됩니다. h에 0을 딱 대입을 한번 해보면 이것도 x에다 a를 대입해보면 0분의 0꼴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봅시다.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게 그냥 x-a가 되면 좋겠죠. 루트 없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적어요. 일단 저지르고 봅시다. 저지르고 보는 거죠. 저지르고 나서 맞춰주는 겁니다. 자, 맞춰줄까요? 뭘 맞춰줄까요? x-a가 없던 게 나타났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빼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분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에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a가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이제 동일한 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냈죠. 다음 x가 a로 갈 때 요게 문제죠. 요거 x가 a로 갈 때 0분의 0이죠. 루트가 있네요. 0분의 0꼴.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아래 위에 뭘 곱했습니까? 그죠? 변형을 시켜줘야 되죠. 이 식을. 식을 변형인데 루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루트 x, 루트 a. 여기도 루트 x 플러스 루트 a. 이렇게 루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죠. 자,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위의 식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에 fx-fa가 되고 자, 곱하기 밑에는 x-a. 자, 위에는 x-a에 루트 x 플러스 루트 a가 되고 자,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요건 뭡니까? 요거 계산하면 이거 f'a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없어졌으니까 a 극한값 계산하면 루트 a니까 2루트 a네요. 그죠? 따라서 답은 우리가 뭐 f'a가 뭐였습니까? 2였죠. 2. 얘가 2였으니까 4루트 a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죠. 극한값. 자, 극한값을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단원종합 문제에 그런 문제가 두 개 있습니다. 자, 원래 저번에 풀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복습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남겨뒀는데, 자,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는지. 자, 이 문제입니다. 자, 극한값 계산하는 거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x가 1로 갈 때 극한값 이거 기억납니까? 자, 잊어버리면 안 되죠? 루트가 있을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나요? 자, 요거 부분 1번부터 하고 요거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그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가 극한값 계산은 여기가 2가 되고 x-1이고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루트가 있을 때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죠? 그래서 여기 아래 위에다가 뭘 곱한다? 우리는 루트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여기도 루트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라고 적고 루트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가야죠.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계산해주면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아니죠. 2죠. 루트 2, 루트 2니까, 그죠? 2가 되죠. 자, 그리고 위에 계산을 하면 x 마이너스 1, 뭐 이거는 그대로 적어줍시다. x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자, x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고, x제곱 마이너스 1은 다시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극한값을 계산하면 뭡니까? 2가 되고, 여기는 루트 2가 되고, 그리고 루트 2가 되니까 루트 2가 되겠네. 2루트 2니까 2를 나눠주면. 자, 두 번째 이거 어떻게 했나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루트 2. 자, x 마이너스 1. 요거 우리 빠르게 바로 계산했죠? 자, 최고차 x제곱 루트 나오면 x의 개수 1, 여기 x의 개수 1, 따라서 1분의 1. 그래서 얼마? 1. 이렇게 계산은 빠르게 가자고 했었죠? 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더하면 뭡니까? 하나는 루트 2고 하나는 1이니까 답은 루트 2 더하기 1. 자, 이렇게 극한값 계산이 중요하니까 우리 예전에 했던 극한을 지금 한번 되새겨 보는 겁니다. 단원종합 문제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 더 해볼게요. 단원종합 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거 다항함수가 있을 때,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극한을 가지고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를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x분의 fx가 나오잖아요. 여기 나눠주면. 근데 이건 x를 나누니까 그냥 fx만 되잖아요. 따라서 x제곱을 나누는 겁니다. x제곱을 나눠보면 이렇게 되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을 나누면 1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x제곱분의 x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x제곱분의 fx가 될 거고, x제곱을 나눴으니까 1이 될 거고, 그 다음은 x분의 1이 되겠죠. x제곱분의 x니까. 자, 그 다음 계산을 또 해주면 x분의 fx, 원래는 뭐였습니까? x제곱분의 x였죠. 근데 x분의 fx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곱하기 x분의 1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극한값 계산이 됐네요. 요거는 1 극한, 요거는 0, 요거는 뭡니까? 2라고 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거는 뭡니까? 0. 자, 이 위에는 1, 그 다음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2.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다 해주면 0이죠. 따라서 1이네요. 자, 그리고 3이네요. 따라서 계산하면 답은 뭐가 됩니까? 3.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앞에서 이제 했던 극한 계산도 우리가 해봤어요. 자, 오늘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시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뭡니까? 평균 변화율보다 사실 순간 변화율이었습니다.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공식 두 가지 기억이 납니까? 자, 두 가지 공식 뭐였어요? 자, 요거를
끄고 한번 볼까요? 두 가지. 첫 번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f'A를 계산하는 첫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굉장히 중요했죠.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 fx 마이너스 fa.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변화율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x가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두 점이 있었죠? 두 점을 있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였죠. 평균 변화율에서는 두 점이 필요했고 우리가 지금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에서는 한 점이 필요했습니다. 한 점에서 접선이었고 두 가지 방법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이거를 잊어버려요. 근데 수능에는 어떻게 나온다?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 위에 빠른 계산,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얹혀지는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대로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 꼭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처음 얘기했듯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뒤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 많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뒤에서 되게 많이 격려해 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열심히 응원할 거고요. 자, 끝까지 한번 힘내서 해봅시다. 알겠죠? 자, 오늘도 고생했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It's Saturday morning and we've got all day. Baby, I've been missing you in the strongest way. All of the days of the week have come down to this. Just kiss me, we'll be okay. There's no